자, 월요일 시장이 마감했는데 아래 꼬리가 없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저가에서 마감했다는 것인데 단순히 봤을 때는 하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흐름이 어땠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래도 시작지수 근처에서 머물다가 마지막에 오후장이 되어서 끝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패턴, 최근에도 많이 있었고 오후장에 쏟아내는 패턴은 수급이 부족할 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장중에 놀래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난번 하락하기 직전과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오후장에 급하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저번 느낌이 무엇이냐면 이때 2월 18일 이때 느낌을 오늘 받아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고 무조건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 당장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고 현재 상태에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확천금을 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현물 보유는 포기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윙 투자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나 싶어서 기대도 했으며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지만 도저히 지금 조건이 스윙 투자 조건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지수 차트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도 이런 캔들과 이런 상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추진력을 잃고 의심스러운 음봉이 뜨는 거, 이거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며 중요한 원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매도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시장에서 원유 이슈가 있지만 단순하게 미국 증시의 차트와 캔들로만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질 만한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확률로만 봤을 때, 차트만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것은 좀 보기가 드문 확률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수급이 여전히 최악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증시를 장기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없다. 무조건 단타로만 걔네들 돈 빼먹을 거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저도 이들과 똑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에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똑같이 단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단타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경험이 없거나 대응이 힘들다면 한 방에 무너지는 매매이기 때문에 제가 단타를 권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 시장이 단타만 치라고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장기적으로 2년 넘게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가 하루 종일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종가 매수도 좀 망설여졌습니다. 지금은 종가 매수까지는 그래도 완벽하게 무너질 때까지는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미국 선물지수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 억지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이전과 대응은 다를 게 없습니다. 단타 칠 종목이 나타난다면 그 자리를 만들어서 조건이 맞을 때만 단타,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가 마지막까지 괜찮다 싶으면 오버나잇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가 당연히 이슈니까 삼성바이오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오늘 정말 힘들게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설레발을 쳐서 그런지 주가가 반대로 갔는데 저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양봉 뒤에 좀 커다란 음봉이 떴습니다. 삼성바이오가 그래도 3.5%가 빠졌으면은 적지 않게 빠진 편인데 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봉의 크기가 꽤나 커졌기 때문에 또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수까지 폭락하는 바람에 발목을 잡았으며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먹을 자리가 보이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며 그 고른 종목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시장이 열리면 조건이 맞을 때 매매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정말 단순하게 매매를 하고 있으며
근데 단순히 분류만 해놓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독이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까본 뒤에 자신의 조건과 맞을 때만 진입하는 것인데,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는지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그 다음날 완전히 뒤통수 음봉이 나오더니 삼성바이오 그래도 그동안 편하게 올라주고 오를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줬습니다. 중간에 속임수도 없었고 정말 편하게 올라주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종목으로 재미도 많이 봤고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뒤통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 이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외국인 수급. 이 거래원에서 외국인 수급을 말하는데 안정적인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대놓고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9시 57초 이때 호가창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일단 상승이 나왔습니다. 1분봉으로 봤을 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이 나오고선 9시 57초 딱 상승이 딱 나왔다가 그 다음 봉 한 방에 마이너스 2.4%까지 무너졌습니다. 이게 왜냐면 외국인의 매도가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데도 주가가 잠깐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뭐 당장 오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JP 모간에서 대놓고 들어오듯이 외국인이 좀 많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하루 종일 매도가 나오고 매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동시호가입니다. 동시호가 장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강했는데 예상 체결량이 한 58만원 이상, 이게 금요일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 마감한 가격이 56만 8천원인가 그 정도가 되는데 56만 8천원보다 훨씬 위인 58만원 위에서 체결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58만원과 58만 천원 거기에 3천주 쌓여있던 걸 깨버리면서 장 시작할 때까지 57만원까지 내려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강한 종목이었으면 거기서 그 58만원을 깨야 될 이유가 없으며 깨면서 한 호가씩 계속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세를 짐작할 수 있으며 결국에 그 매도세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도 삼성바이오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주말 동안 좀 행복한 상상을 많이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이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원에 딱 외국인의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잡힌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미수를 써가지고 고점 돌파할 때 아니면은 이 수급이 찍히자마자, 그거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든 삼성바이오든 매매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미수까지 써서 이 고점 돌파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대를 저버리고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수수료 세금만 납부하고선 매도를 했으며 이 외국인이 당장 내일 들어올지 내일 모레 들어올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얘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상황으로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처럼, 만약에 삼성전자처럼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진다면 이것도 최악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방향이란 황금선을 깰 때까지 깨고 나서도 장기 하락 추세, 그게 전부 다 외국인 손에 달렸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오늘 나간 만큼만 이거에 못 미치는 물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일 양봉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루 만에 한 8만 주에서 10만 주 이상 그 정도만 나와준다면 또 다시 추세를 바꿔놓으면서
오늘 고점까지 반등을 하던가 그런 다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줄 텐데 그 외국인이 내일 들어올지 나갈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일 시장이 시작해봐야 아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건이 맞을 때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들어갈 종목이야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 조건을 짜주어서 그 조건에 만족할 때, 내 원칙과 맞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지 매매할 종목은 이렇게 시장에 널렸는데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종목을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먹을 자리가 생기겠다. 이런 판단이 들 때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외국인. 뭐 기관의 수급은 나쁘지 않지만 외국인이 한 방에 11만 주가 나갔습니다. JP모건에서 나간 건 아니지만 오늘 주인공은 UBS 증권 이쪽에서 나가긴 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삼성바이오는 일단 전 고점이 54만 2천원. 저 54만 2천원을 지켜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 저는 그때 또 적극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하락할 때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만족하면서 전 고점을 지켜줄 때 그때 들어가면은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이 오늘 고점까지 플러스해서 또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종목에 둘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수급 이거 계속 나가면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한 것도 이 구간 이 세계 거래일에서 외국인이 나갔습니다. 외국인이 나가면서 3거래일 하락 26일, 25일 이때도 하루 만에 4%, 3% 당연히 수급 주체가 빠지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갈 때 매수를 하지 않고 다시 수급과 함께 올라올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도 아래 꼬리가 없는 이런 최저가에 마감하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까지 나갔기 때문에 실망 매물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0.7%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그게 싼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주가는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오를 수 있는지 오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떨어지면은 확실하지 않은데 들어가는 것이며 확실할 때 들어가야지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류했던 종목들을 매매했습니다. LNC 바이오도 매매를 했으며 먹을 자리를 좀 많이 주었습니다. 오전부터 그냥 먹으라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좀 편했습니다. 일단 상승할 때 시초가에 억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으며 이렇게 오른다 하더라도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르는 과정에서 VI가 걸릴 만큼 쉬지 않고 올라 버린다면 그냥 포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눌리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눌렸으며 눌린 뒤에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해 줄 것 같을 때 아니면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간다면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했으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고점을 뚫어줄 때 이용을 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져서 여기도 본전만 챙기고선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또 들어갔는데 여기서 고점 돌파를 실패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지수와 함께 무너졌으며 아무래도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겼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며 오늘 캔들이 최저가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매수 기회를 잡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강했던 초록뱀 그리고 키스트 저는 키스트를 매매했습니다. 장중에 17%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물렸습니다. 전부 다 물린 상태이며 수익 실현을 고점에 안 한 걸 매우 후회할 겁니다. 여기서라도 안 판 걸 후회할 것이며 보합까지 내려올 줄은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초록밴도 마찬가지. 두 번째 VI까지 걸렸지만 23%에서 2%까지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이
단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줄 때 못 먹으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지수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은 윗꼬리가 안 달리고 이렇게 마감을 할 것이다.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줄 때 먹고 빠지는 걸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이 오늘 1%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무너지지 않았고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오를 때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고점이 89,000원. 다시 9만원을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었지만 그냥 일시적이었을 뿐 장중에 이렇게 잠깐 일시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꾸준하게 붙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었으며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장중에 또 일시적으로 뭐 장초반이든 장중반이든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양봉이 나왔으면 그 양봉을 유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장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유지를 해줄 때 그걸 유지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을 때 그때 들어간다면 고점 돌파를 해서 먹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때만 대응을 할 것이며 이건 떨어지거나 움직임이 없을 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으로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제가 수급 거리는데 수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는 방법과 활용법을 내일 새벽에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주에 한국전력도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 5.7%까지 올랐습니다. 이거는 다른 종목을 매매한다고 집중을 한다고 접근을 할 수 없었으며 5.7%까지 올랐다가 2% 보유한 입장이라면 계속 보유를 하고 싶지만 오늘 또 외국인이 한 방에 뒤통수 치고 나갔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증시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개별 종목이 반등에 나선다 하더라도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다시 지수가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 지수의 영향 때문에 멀쩡한 종목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승을 전부 다 잡아먹었습니다. 안 좋은 캔들이 나왔으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래꼬리가 없는 음봉 둘 다 안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타이밍이며 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온다면 모를까 다시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중요한 가격에 있었는데 48,600원 종가 기준으로 저 가격을 깨서 마감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은데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은 코스피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 가격을 못 지킨다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상승해서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며칠 지나고도 저 가격을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에 황금선을 한 방에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깨버릴 수도 있고 한 방에 뭐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매 안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다시 지켜주는지 바로 회복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회복을 못 해준다면 당연히 코스피 하락에 이어서 코스닥까지 걱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인버스를 진입했습니다. 곱하기 2배 인버스를 진입했는데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자마자 진입해서 한 1.8% 시간의 거래까지 합쳐서 1.8% 수익이 났는데 마지막 시간의 거래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캔들로만 봤을 때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서 전량 매도를 했으며 상황 보고선 혹시나 미국 증시가 생각지 못하게 무너진다. 그렇다 싶으면 다시 재진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들어오던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끊겼습니다. 끊겼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 끊겼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 반전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아직까지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인버스, 이거는 개인이 나갔습니다. 그동안 들어오다가 나갔으며 여기에서 변화가 있어서 계속해서 나간다면은 증시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랑 코스닥 인버스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지만 코스피 200 지수 레버리지,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가 그동안 나가다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두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연 방향이 전환이 될지, 아니면 오늘 하루 하락한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와 함께 반등해 줄지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의 거래 움직임은 CJ시푸드가 거래량이 제일 많으며 거래대금 순서로 봤을 때 키트주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무너졌다가 하필이면 시간의 거래에서,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설거지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으며, 뭐 무조건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보통 급등주들이 마지막 설거지를 할 때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시킵니다. 정규 시장에서 올리기가 힘드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쉽게 상승을 시켰다가 털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시간의 거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차트가 다 무너졌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올릴 거면 정규 시장에서 올리지 왜 하필이면 시간의 거래,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회복을 해준다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 멀고 한 방에 분위기가 전환돼서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트주는 앞으로도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일 시장 이후에 수요일 시장이 휴장인데 내일 시장은 최대한 손실을 방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